1980년 3월 어느 목요일 뉴욕 금속거래소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 가격이 하루 만에 온스당 $50를 돌파했습니다. 거래소 바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비명을 지르며 주문서를 던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숫자는 미친 듯이 뛰어올랐습니다. 불과 1년 전 은 가격은 고작 $5였거든요. 1년 만에 1000% 폭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2026년 1월입니다. 은 가격이 마침내 $100를 돌파했습니다. 46년 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드디어 왔다고요? 이제 끝났다고요? $100가 천장이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숫자는 5만 %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1980년 은이 보여준 상승률에 지금의 통화량을 대입하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100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 월스트리트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사모펀드에서 100%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0조 굴리는 거인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장 마감 직후에야 슬그머니 발표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패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1997년 11월 21일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입니다. 그날 아침 환율은 1,200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2,000원을 넘었습니다. 하루 만에 내 월급의 실질 가치가 반토막 났습니다. 40, 50대 김대리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때 뉴스를 보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통장 잔고 3천만 원의 가치는 증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생존 매뉴얼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은 가격이 $100를 넘은 지금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진짜 게임이 이제 시작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00면 충분히 올랐어. 이제 팔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5가지 명확한 이유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5가지를 이해하면 $100가 왜 출발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유, 은은 주식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가 작을 때는 급성장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10만 명이 넘고 매출이 수천억 달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 속도가 느려집니다. 덩치가 커지면 움직이기 힘든 거죠. 이게 주식시장의 중력법칙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의 본능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차트가 많이 올랐네. $100까지 왔으면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어. 합리적입니다. 주식이라면 100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은은 다릅니다. 은이 직원, 월급을 줘야 합니까? 은이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합니까? 아니죠. 은은 그냥 금속입니다. 은의 가치는 기업의 성장성이 아니라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100 돌파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단순히 가격표가 바뀐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 겁니다. 46년 동안 깨지지 않던 벽이 드디어 뚫린 겁니다. 이제 시장은 새로운 기준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음 목표는 $200입니까? $500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2023년 말 58세 박 사장은 20년 운영하던 치킨집을 닫았습니다. 매출은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었습니다. 닭값이 1년 만에 40% 올랐습니다. 식용유는 60% 뛰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 가격을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올렸더니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박 사장은 말합니다. 정부는 물가가 3%밖에 안 올랐다고 하던데 내가 느끼는 건 30%예요.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수치와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다릅니다. 공식 인플레이션은 2%에서 3%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라면 한 봉지가 1,000원을 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500원이었거든요. 100% 올랐습니다. 이게 2% 인플레이션입니까? 은 가격이 1980년에 $50였습니다. 만약 정부 발표대로 매년 2%씩만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면 지금 은은 얼마여야 할까요? 계산해보면 $122입니다. 지금 $100면 아직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실제 체감 인플레이션이 5%였다면요. $450가 되어야 합니다. 7%였다면
744달러입니다. 지금은 가격 100달러는 겉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이건 저평가가 아니라 조작에 가깝습니다. 누가 왜 은 가격을 억눌러 왔을까요? 대형 은행들입니다. 종이은이라는 가짜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실물은 없는데 계약서만 수십억 장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억제력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100달러 돌파가 그 증거입니다. 댐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면 결국 댐 전체가 무너집니다. 은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달러는 균열의 시작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 금과 은의 비율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금 가격은 온스당 4,979달러입니다. 은은 100달러입니다. 금과 은의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대 1입니다. 금이 50이면 은이 1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비율은 얼마였을까요? 15대 1입니다. 금이 15면 은이 1이었습니다. 자연에서 은이 금보다 15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 비율도 15대 1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50대 1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은이 금에 비해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이 4,979달러입니다. 역사적 비율 15대 1을 적용하면 은은 얼마여야 할까요? 4,979를 15로 나누면 332달러입니다. 지금 은은 100달러입니다. 332달러가 되려면 얼마나 올라야 합니까? 3배 이상입니다. 300% 수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Bank of America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값이 온스당 6,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지금 금값은 4,979달러입니다. 6,000달러까지 가려면 20% 더 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은요? 금이 6,000달러가 되고 역사적 비율이 회복된다면 은은 400달러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지금 은이 100달러입니까? 400달러까지 가려면 4배 더 올라야 합니다. 400% 수익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극히 정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오히려 지금 금과 은의 비율 50대 1이 비정상입니다. 40대 직장인 이 대리는 작년에 금을 샀습니다. 500만 원어치였습니다. 1년 만에 700만 원이 됐습니다. 40% 수익입니다. 금값이 3,5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랐거든요. 이 대리는 후회합니다. 은을 살 걸 그랬어요. 친구가 은을 샀는데 100% 올랐대요. 은이 50달러일 때 샀거든요. 지금 100달러 넘었으니까 2배죠. 하지만 이 대리는 몰랐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금은 비율이 회복되면 은은 4배 더 오릅니다. 중앙은행들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앙은행들은 국채를 샀습니다. 미국이 발행하는 빈 문서를 사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달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삽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산 금의 양은 1,200톤입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달러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달러가 무너지면 은은 어떻게 될까요? 금과 함께 폭등합니다. 금이 올라가면 은은 그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한 공식입니다. 세 번째 이유. 산업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은은 금과 다릅니다. 금은 대부분 금고에 보관됩니다. 하지만 은은 다릅니다. 은은 쓰입니다. 어디에 쓰일까요? 태양광 패널, 전기차, 스마트폰, 반도체, 전부 은이 들어갑니다. 태양광 패널 한 장에 은이 약 20g 들어갑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 50g에서 100g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유럽은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50%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의 30%를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은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은 시장은 매년 공급 부족이었습니다. 부족한 양이 총 8억 온스입니다. 8억 온스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캐내는 은의 양이 10억 온스입니다. 거의 1년치에 가까운 양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경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은 가격이 최근에야 100달러를 넘은 이유가 뭘까요?
종이 은 때문입니다. 실물은 없는데 계약서만 팔아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줄다리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100달러 돌파가 그 신호입니다. 2025년 10월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비싸졌습니다. 전문 용어로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선물이 더 비쌉니다. 미래 가격이니까요. 하지만 현물이 더 비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당장 은이 필요한데 없다는 겁니다. 패닉입니다. 50대 자영업자 최 사장은 태양광 사업을 합니다. 작년에 은 가격이 오르자 패널 제조사가 가격을 올렸습니다. 계약서에는 1,000만 원이라고 써 있었는데 1,200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최 사장은 항의했습니다. 제조사는 말합니다. 은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100달러 넘었으니 더 올려야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은 가격이 더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광 패널 가격이 올라갑니다. 전기차 가격도 올라갑니다. 스마트폰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덜 살까요?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가 친환경으로 가는 길에 올라탔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라도 밀어붙입니다. 결국 은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 달러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트 하나를 보십시오. 2009년부터 시작된 달러 지수의 상승 추세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15년 동안 달러를 받쳐준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이 깨지기 직전입니다. 월봉 차트에서 확인됩니다. 자산가들이 이 선을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선이 무너지는 순간 달러의 시대가 끝난다는 신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그는 관세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합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보복합니다. 미국 국채를 팔아치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갑니다. 미국 정부는 빚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지금 36조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5경 원입니다. 상상도 안 되는 숫자죠. 이 빚의 이자만 1년에 1조 달러입니다. 만약 금리가 1%포인트만 더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3,600억 달러 늘어납니다. 감당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결국 돈을 찍어냅니다. 중앙은행에 부탁해서 돈을 더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돈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입니다. 당신이 가진 현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인플레이션이 10%라면 내년에는 실질 가치가 36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40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간 겁니다. 40, 60대 김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 3억 원을 은행에 넣어뒀습니다. 이자는 연 3%입니다. 1년에 9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7%라면요. 3억 원의 가치는 1년에 2,100만 원씩 줄어듭니다. 이자 900만 원 받아봤자 1,200만 원 손해입니다. 김할아버지는 평생 일한 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모릅니다. 달러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금과 은입니다. 금은 이미 4,97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은은 이제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금은 비율을 보면 은은 아직도 터무니없이 쌉니다. 달러가 정말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200달러, 300달러에도 사려고 난리칩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다섯 번째 이유. 역사가 반복됩니다. 1980년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헌트 형제라는 두 사람이 은을 쓸어 담았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 은을 거의 다 샀습니다.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1년 만에 5달러에서 50달러로 1000% 폭등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규제가 들어와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격이 50달러까지 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46년 전입니다. 46년 만에 다시 그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아니, 넘어섰습니다. 지금 100달러 넘었으니까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 미국 통화량 M2는 1조 6천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21조 달러입니다. 13배 늘었습니다.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당시 50달러에 13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650달러입니다. 이게 은의 적정 가치일 수 있습니다. 지금 100달러는 어떻습니까? 650달러에 비하면 아직도 6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서 650달러까지 가려면 얼마나 올라야 할까요? 650%입니다. 지금 100달러에서 650% 오르면 750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1980년처럼 투기 광풍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에는 적정가보다 훨씬 더 올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은이 온스당 $1,000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1980년 당시에도 사람들은 $50를 보고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5만%라는 숫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통화량 증가만 반영한 게 아닙니다. 투기적 광판과 공급 부족, 그리고 달러 붕괴가 동시에 일어날 때를 가정한 겁니다. 1980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1923년 독일을 보십시오. 초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빵 한 덩어리가 2천억 마르크였습니다. 돈을 수레에 싣고 다녔습니다. 그때 금값은 얼마였습니까? 수조 마르크였습니다. 화폐 단위가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화폐가 붕괴하면 금과 은의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뛰어오릅니다. 지금 세계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전부 빚도에 앉아 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은 어디까지 갈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100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넘었으니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에 은이 $20였을 때 사람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너무 올랐다고요? 그런데 석 달 후에는 $50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가 비싸 보입니까? 금은 비율만 회복되어도 $330입니다. 통화량 증가를 반영하면 $650입니다. 6개월 후에 $300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년 후에 $500가 되면요.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08년 비트코인을 기억하십니까? 300만 원일 때 사람들은 비싸다고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얼마입니까? 1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때 100만 원어치라도 샀으면 지금 3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싸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0가 비싸 보입니까? 2년 후에 보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내가 가진 자산이 안전한지 말입니다. 은행 통장에 돈만 넣어둔 건 아닌지, 주식에만 올인한 건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이라도 실물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은을 사십시오. 금도 좋습니다. 하지만 은이 더 폭발력이 있습니다. 금은 비율이 회복되면 은이 금보다 훨씬 많이 오릅니다. $100가 넘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330, $400, $650까지 간다면 지금은 여전히 저점입니다. 얼마나 사야 할까요? 자산의 10%에서 20%를 추천합니다. 전 재산을 몰빵하지는 마십시오. 분산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사야 할까요? 온라인 거래소도 있고 은행에서도 팝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좌에 숫자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위기가 오면 그 숫자는 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 금고를 마련하십시오. 은화나 은괴를 직접 보관하십시오. 손으로 만져지는 자산. 그게 진짜입니다. 30대 회사원 정 과장은 은이 $50일 때부터 매달 100만 원씩 샀습니다. 2년이 지나니까 은이 60온스 모였습니다. 평균 매입가는 $70였습니다. 지금 $100 넘었으니까 1,800만 원 수익입니다. 정 과장은 말합니다. $100 넘었다고 파나요? 금은 비율만 봐도 $300는 갑니다. 더 모을 겁니다. 두 번째 전략. $100 넘었다고 한꺼번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분할 매수가 답입니다. 은은 변동성이 큽니다. 오늘 $103였다가 내일 $98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면 안 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꾸준히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입가가 안정됩니다. 1980년 사례를 기억하십시오. 은이 $50까지 갔다가 $10로 떨어졌습니다. 80% 폭락입니다.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분할 매수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평균 단가가 $20였으니까요. 나중에 가격이 다시 오르자 큰 수익을 받습니다. 은은 야생마입니다. 금처럼 얌전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5%씩 움직입니다. $100 넘었다고 안정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요동칠 수 있습니다. 팀장이 약한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가 답입니다. 매달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속하십시오. 세 번째 전략.
레버리지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은이 100달러 넘었다고 더 욕심내서 빚을 내지 마십시오. 신용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은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면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1980년 헌트 형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빌린 돈으로 은을 샀다가 규제가 들어오자 파산했습니다. 45세 박 대리는 은이 80달러일 때 선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레버리지를 10배로 걸었습니다. 1,000만 원으로 1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은이 100달러 넘자 2,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박 대리는 욕심이 났습니다. 레버리지를 20배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 가격이 10% 떨어졌습니다. 100달러에서 90달러로요. 청산당했습니다. 원금 1,000만 원 날아가고 수익 2,500만 원도 다 날아갔습니다. 레버리지는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100달러 넘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도정은 언제든 옵니다. 전문 트레이더들도 조심합니다. 하물며 일반인이 함부로 건드릴 게 아닙니다. 본인 돈으로만 하십시오. 빚내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도 봐야 하지만 배관지표를 주목하십시오. 배관지표가 뭐냐고요? 은 시장에 숨겨진 신호들입니다.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 대차금리, 증거금 변화, 이런 지표들이 갑자기 튀면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00달러 돌파 직전에도 배관지표가 요동쳤습니다. 베어데이션이 심해졌습니다. 대차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실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미리 더 샀습니다. 차트만 보던 사람들은 놓쳤습니다. 앞으로도 배관지표를 계속 모니터링 하십시오. 다음 급등의 신호를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참고하십시오. 하지만 맹신하지는 마십시오. 많은 전문가들이 은은 50달러도 못 넘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100달러 넘었습니다. 전문가들도 틀립니다. 본인이 공부하고 판단하십시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은이 100달러를 넘은 지금 끝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5만%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5가지 이유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은은 주식이 아니라 화폐입니다. 덩치가 커졌다고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금은 비율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역사적 비율 15대 1로 회복되면 은은 330달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산업 수요가 폭발합니다. 넷째, 달러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역사가 반복됩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은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330달러는 기본입니다. 금은 비율만 회복되어도 나오는 숫자니까요. 400달러도 가능합니다. 650달러도 가능합니다. 1000달러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5만%라는 숫자는 과장이 아니라 극단적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100달러 넘었으니 늦었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역사적 기회의 시작점에 서 계시다는 걸 깨달으시겠습니까? 1980년, 2011년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놓쳤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것도 가장 큰 기회입니다. 100달러는 심리적 저항선이었습니다. 이제 그 벽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저항선은 200달러입니까? 300달러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시장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100달러 위에서는 상상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은이 200달러를 넘으면 그때는 진짜 늦습니다. 대중들이 몰려들면 가격은 수직 상승합니다. 그때는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실물이 동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지켜주지 않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100달러 넘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은 비율만 봐도 330달러입니다. 통화량을 반영하면 650달러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100달러는 여전히 싼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하십시오. 은 한 온스라도 더 사십시오. 실물을 손에 쥐어 보십시오. 100달러짜리 은화를 손에 쥐고 상상해 보십시오. 금이 6,000달러 가고 금은 비율이 회복되면 이게 400달러가 됩니다. 4배입니다. 그게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5년 후 여러분은 오늘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가격을 보면서 말씀하시겠죠? 그때 100달러일 때 더 샀어야 했는데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행동하십시오. 100달러는 끝이 아닙니다. 금은 비율이 증명합니다. 100달러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